윤소희, 아직도 발뺌할 거야? 한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씨 가문의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소희를 향해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내가 시험관 시술 받을 때의 기록이야. 여기 봐, 사용된 정자의 제공자가 남편이 아니잖아? 소희는 6개월 된 쌍둥이를 품에 안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아직도 모르겠어? 너의 대학 동창 김민석도 모든 걸 인정했어. 너와 불륜 관계였다고. 이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자신이라고 말이야. 충격적인 폭로의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었고 남편은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소희의 변명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돼. 당장 나가거라. 결국 소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갓난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였다는 것을, 그리고 7년 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윤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씨 가문의 대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저택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정씨 가문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긴장하지 마. 우리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셔. 옆에 서 있던 정현우가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소희에게 재벌가의 차남과 결혼한다는 것은 여전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실된 사랑 앞에서 그녀의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어서 오렴. 대문이 열리자 단아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소희의 손을 잡으며 친딸을 대하듯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정숙 여사는 더욱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 정승우 회장도 소희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만족스러워했고 현우의 형 정현수와 형수 한지영도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정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정씨 가문의 전통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과 축복 속에서 소희와 현우는 평생의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소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 현우의 속삭임에 소희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현우는 소희를 위해 정씨 가문의 별채를 마련해 주었고 두 사람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시댁의 전통과 예절을 배우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친모녀 못지않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소희에게 가문의 역사를 들려주고 전통차 예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희 역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소희야,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둔 것이 내 복이구나. 정숙 여사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자신을 이렇게 받아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웠고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소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 소식은 온 가족을 기쁨에 빠뜨렸습니다. 정말이야? 우리에게 아기가? 현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소희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아버지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소희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쌍둥이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숙 여사는 기뻐하며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씨 가문에 한 번에 2명의 손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한지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5살 된 아들 정민호가 있었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면 후계자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축하해. 소희야, 정말 대단한 일이네. 한지영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소희는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고 시어머니는 태교에 좋다는 것들을 가져다 주며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손자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야 할 텐데. 정숙 여사는 매일 불공을 들이며 손자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소희 역시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한지영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커져가는 소희의 배를 바라보며 자신만이 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상한 형수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정씨 가문에 곧 끔찍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영은 소희의 임신 소식을 들은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니, 이렇게 되면 민호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겠어. 한지영의 아들 정민호는 정씨 가문의 유일한 손자로 자랐습니다. 비록 차남의 아들이지만 현우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후계자 후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쌍둥이를 낳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지영은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소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두뇌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지영이 주목한 것은 소희가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희와 현우는 결혼 후 1년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전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지영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시험관 시술. 이걸 이용하면 완벽한 함정을 만들 수 있겠어. 한지영은 우선 사립 탐정을 고용해 소희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과거 연인 관계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윤소희의 대학 동창 중에 김민석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같은 과 출신이고 한때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고 하네요. 사립 탐정의 보고를 들은 한지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완벽한 희생양을 찾은 것입니다. 김민석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이런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접근했습니다. 김민석 씨,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한지영은 민석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3억 원을 드릴게요. 대신 제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3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가요? 간단해요. 윤소희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고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결혼 직전까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셔야 해요. 민석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그 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소희와 저는 그냥 동기 사이였을 뿐인데. 김민석 씨, 지금 당신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죠? 빚쟁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한지영의 차가운 협박에 민석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한지영은 정씨 가문이 후원하는 병원의 관계자를 매수했습니다. 의료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한 직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만 도와주시면 당신 딸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단순히 기록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겁니다. 한지영은 교묘한 논리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도 딸의 수술비를 위해 한지영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이제 물리적 증거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한지영은 전문 포토샵 업체를 통해 소희와 민석의 합성 사진들을 제작했습니다. 소희가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던 날의 사진과 민석의 사진을 합성해 마치 둘이 미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지영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확실한 물증을 원했습니다. 한지영은 정씨 가문 소장품 중 하나인 조선시대 백자 화병에 주목했습니다. 가문의 보물 중 하나인 이 화병을 이용해 소희를 절도범으로 몰아붙일 계획이었습니다. 소희가 화병에 손을 대는 장면을 찍어둬야겠어. 한지영은 가정부 중 한 명을 매수해 소희가 청소하며 화병을 만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화병을 몰래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한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우아하고 자상한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지만 이건 모두 내 아들을 위한 일이야. 한지영은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기록 조작, 김민석의 거짓 증언, 합성 사진들, 그리고 화병 도난 사건까지 완벽한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소희는 불륜녀이자 도둑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은 정씨 가문과 아무 상관없는 남의 자식이 되는 거지. 한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희가 행복하게 태교에 임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무서운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정씨 가문의 거실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준비한 완벽한 함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소희는 갓 잠든 쌍둥이 아들들을 품에 안고 가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고 한지영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영이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조작된 시험관 시술 기록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공식적인 병원 문서로 위조된 그 서류에는 소희가 김민석이라는 남자의 정자로 시술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서명과 병원 도장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소희는 그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남편의 정자로 시술받았다고 기억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다른 남자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 앞에서 그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지영이 꺼낸 봉투에는 소희와 김민석이 친밀하게 포옹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합성된 사진들이었지만 자연스러운 배경과 완벽한 조명 때문에 누가 봐도 실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소희가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던 날의 사진을 이용한 합성 작품은 마치 그녀가 결혼 준비 중에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결정타는 김민석의 직접 증언이었습니다. 한지영의 협박과 거액의 돈에 매수된 김민석이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소희와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심지어 그녀의 결혼 직전까지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또한 뱃속의 쌍둥이들이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영은 정씨 가문의 보물인 조선시대 백자 화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촬영해둔 소희가 화병을 만지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화병을 옮기는 소희의 모습이었지만 편집을 통해 마치 그녀가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증거들 앞에서 정씨 가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불륜녀이자 도둑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라고 믿었던 쌍둥이 아들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쌓여가는 증거들과 김민석의 증언 앞에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화병을 훔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특히 김민석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모든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소희의 부인은 더욱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소희를 질책했고 시어머니는 이런 배신자와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우조차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씨 가문에서 소희를 더 이상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이혼 절차를 밟고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쌍둥이들까지 데려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소희는 아이들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6개월 된 쌍둥이를 안고 정씨 가문의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1년 전 신부 의상을 입고 행복하게 들어왔던 그곳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을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소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조차 딸의 처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워낙 완벽한 증거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설령 친부모라 할지라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딸과 손자들을 받아들였고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넓고 안락했던 정씨 가문의 별채에서 좁은 원룸으로 이사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홀로 쌍둥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이들을 돌보며 소희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소희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륜과 절도라는 명목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만으로는 생활비와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소희는 아이들을 키우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입력, 번역 작업, 포장 업무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조차 소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병원에 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현우를 닮은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똑같은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작은 버릇들까지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를 보며 소희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마침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희는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7년 동안 소희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어 자신과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정씨 가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억울함을 풀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진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아이들 역시 엄마의 강인한 의지를 닮아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비록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울 때마다 소희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소희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축적된 그녀의 의지는 이제 강철보다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소희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참석하게 된 학부모 모임에서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학교에 나간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7년간의 시련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두 아이는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소희는 혼자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에 대해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끝난 후 소희는 같은 반 학부모인 이현정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현정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근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육아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현정은 소희가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 자신도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지만 혼자서 쌍둥이를 돌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희의 강인함과 인내심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과거에 어떤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현정도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 역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냉대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고
이혼 위기까지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 시절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도 현정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소희와 현정은 자주 만나며 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친해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현정은 소희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듣게 되었고 그녀가 겪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현정이 소희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의료진 중에 유전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준 박사라는 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유전학 권위자였습니다. 현정은 소희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혹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안했습니다. 김태준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 최고의 연구소에서 유전자 치료와 법의학적 유전자 분석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친자 확인과 관련된 복잡한 사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소희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김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친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다면 소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태준 박사는 현정의 부탁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 의학적 증거의 조작이나 오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유전학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사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7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고 혹시라도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평생 이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준 박사와의 첫 만남은 그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국내 최고 수준의 유전학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연구실은 소희에게 과학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소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7년 전의 사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시험관 시술 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소희에게 의학적 기록의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과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밀한 유전자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먼저 소희와 쌍둥이 아들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현우의 DNA 샘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현우가 자주 다니는 헬스클럽의 수건이나
그가 사용한 컵, 심지어 그의 차량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등에서도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정의 도움으로 현우의 DNA 샘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정이 병원 동료들을 통해 현우가 정기 검진을 받은 병원의 혈액 샘플 일부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모든 샘플이 준비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최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 정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순한 친자 확인을 넘어서 7년 전 조작된 시술 기록의 허점까지 찾아내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소희에게 현대 유전학의 정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DNA 분석의 정확도는 99.99%에 달하며 조작이나 오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7년 전과 달리 현재의 기술로는 과거 의료 기록의 조작 여부도 상당 부분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소희에게 마치 1년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김 박사가 결과를 알려주었을 때 소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99.99% 현우의 친자였습니다. 7년간 품어온 확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박사가 발견한 추가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7년 전 시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의학적 모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상의 날짜와 실제 의료진의 근무 일정이 맞지 않았고 사용된 의학 용어에도 당시로서는 사용되지 않던 최신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형 분석 결과도 조작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희와 현우 그리고 쌍둥이들의 혈액형 조합을 보면 아이들이 현우의 친자임이 명백했습니다. 7년 전 제시된 기록은 이러한 기본적인 유전 법칙조차 무시한 조작품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소희에게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정씨 가문 앞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걸고 이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기록 조작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에 떨렸습니다. 7년간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되찾아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 박사와 소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서 조작의 배후까지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7년 전 관련 병원의 내부 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때마침 정씨 그룹의 창립 6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고 정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이날을 결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파티 당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소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8살이 된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정장을 맞춰 입혀주었고 자신도 단정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 7년 전에 그 여린 며느리가 아닌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태준 박사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의료 기록 조작의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반박이나 변명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로 무장했습니다. 파티 당일 소희는 아이들과 함께 정씨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든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오후 7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정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 파티와 함께 정씨 그룹의 60년 역사를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희 일행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8살이 된 쌍둥이 형제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판박이었습니다. 현우는 7년 만에 다시 보는 쌍둥이 아들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고개를 기울이는 작은 버릇이나 호기심 어린 눈빛까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쌍둥이의 닮음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7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지영은 예상치 못한 소희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그녀 옆에 서 있는 김태준 박사의 존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한지영도 의료계에서 일하는 남편을 통해 그 유명한 유전학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본 손자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7년 전에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떠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자들이 현우를 닮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렇다면 7년 전에 그 완벽했던 증거들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자신을 소개하자 파티장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국내 유전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하객들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7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7년 전의 그 절망적이고 나약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에 찬 강인함과 정의에 대한 의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7년 만의 재회, 그리고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정씨 가문의 운명이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김태준 박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내 유전학계의 최고 권위자, 하버드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김태준 박사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종종 그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가 소희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정씨 가문과 참석자들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7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최신 유전자 분석 장비로 촬영한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투영된 과학적 데이터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현우와 쌍둥이 형제의 친자관계 분석 결과였습니다. 99.99%의 확률로 친부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7년간 자신이 품어온 의심과 후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들을 의심하고 내쳤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박사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7년 전 시험관 시술 기록의 조작 증거였습니다. 그는 당시 의료진의 근무 기록, 사용된 의학 용어의 시대적 부적합성, 그리고 서류 작성 시간의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민석이라는 남자의 정자가 사용되었다는 기록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김민석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의 정자를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혈액형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희와 현우 그리고 쌍둥이들의 혈액형을 기반으로 한 유전학적 분석 결과 아이들이 현우의 친자임이 명백했습니다. 7년 전 제시된 혈액형 기록은 기본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조차 무시한 조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7년 전 조작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의 양심 고백서였습니다. 그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못 이겨 한지영의 회유에 넘어갔지만 그 후 계속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양심 고백서에는 한지영이 어떻게 의료진을 매수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조작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김민석을 협박한 내용과 합성 사진을 제작한 업체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충격에 빠진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한지영은 끝까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은 무고하다고 외쳤습니다. 김태준 박사와 소희가 합작해서 자신을 모함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양심 고백서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한지영의 변명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했습니다. 한지영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과 무고한 사람에 대한 모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진실을 깨닫고 소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년간 아내와 아이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티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믿지 못했던 것, 아이들을 의심했던 것, 그리고 7년간 가족을 잃고 살았던 모든 시간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희는 현우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7년간 품어온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도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깊이 사죄했습니다. 7년 전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소희를 믿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쌍둥이 형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 잃어버린 손자들과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아버지 정승호 회장도 가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가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소희와 아이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지영은 결국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수많은 범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김태준 박사와 함께 한지영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지영은 의료법 위반, 문서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조작에 가담했던 김민석과 병원 관계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지영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우겼고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박사의 과학적 증언과 병원 관계자의 양심 고백, 그리고 수많은 물증들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한지영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고한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파탄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순간 한지영은 법정에서 발작적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소희와 김 박사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었고 법정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발악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정씨 가문에서는 소희와 아이들을 위한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을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쌍둥이 형제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현우는 7년간 놓친 아버지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희와 현우는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7년간의 시련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에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평생 믿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넓은 집과 많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김태준 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 기록 조작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소희의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학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정은 소희와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김 박사를 소개해 준 것이 소희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두 가족은 이제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정씨 가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소희는 7년간의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의 지위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일에 대한 의욕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가정과 일 모두에서 성공한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대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강인함을 닮아 의적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미래에는 자신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마침내 정씨 가문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7년간의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보였습니다. 소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에게, 진실을 밝혀준 김 박사에게, 그리고 가족을 되찾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현우 역시 매일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간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은 더욱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소희의 긴 여정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7년간의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해진 행복 속에서 정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심과 불신이 아닌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있을 것입니다.